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홍콩의 주택가격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홍콩의 평균 주택가격은 하나로 약 14억, 전세계 1위 수준입니다. 평당 1억 원을 넘나드는 비싼 집값, 15년간 400%나 오른 부동산 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21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집값은 빈부격차를 부르는데요. 홍콩인들은 이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을 바로 중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집값 버블 계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 건설용 토지를 공급. 하지만 홍콩은 그해 말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부동산 시세는 3분의 2가량 폭락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주택 수요가 올라갔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 홍콩의 한 일간지가 올린 거대한 메뚜기 광고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곡식은 홍콩을, 거대한 메뚜기는 중국 자본을 비유한 것으로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의 모든 것들을 자본으로 쓸어간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한때 이 광고 때문에 본토와 홍콩인들 간에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에서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당시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범죄인 인도법을 발의하자 약 200만 가량의 홍콩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홍콩의 인구수가 약 75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사람들의 이런 폭발의 배경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장악해버리다 보니 실제 홍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 문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양극화 문제와 홍콩 기업을 사들인 일부 중국 자본들이 홍콩 사람들보다는 본토의 인재들을 대놓고 뽑는 등 취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 점을 폭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중 감정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지난 2019년 9월 10일 홍콩 축구 대표팀은 이란을 맞아 홍콩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가졌는데, 경기 시작 전 중국 국가가 나오자 관중들은 일제히 등을 돌린 채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중국의 춘절을 맞아 중국 전역에 개봉한 유랑지구2는 우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각종 논란거리는 많았지만 중국에서 1, 2위를 다투며 흥행에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개봉한 성적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2월 12일 소우닷컴은 2월 9일 홍콩에서 개봉한 유랑지구2는 유독화까지 투입했지만 개봉 당일 고작 5,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며 참패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마저도 개봉빨이었을까요? 개봉한 지 10일이 지난 2월 20일에는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평점 참여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에서 5위까지 밀려나며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강홍 역시 장이모 감독이 역사를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는 홍콩 관객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홍콩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소식을 왕이뉴스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자국 영화들의 홍콩 내 흥행 참패에 대해 홍콩인들의 노골적인 중국 적대시 성향이 영화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남탓을 시전하는 신공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만 벗어나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중국 영화들. 하지만 적어도 홍콩에서는 통할 줄 알았던 중국인들에게 이런 소식은 반갑지만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인들을 더 자극하는 홍콩발 소식들이 연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홍콩 출신으로 대륙과 홍콩으로 가며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여배우 위시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예능을 찍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지난 2월 17일 홍콩 배우 정유령이 진행하는 구수다과 량화라는 토크쇼에서 중국의 예능 방송은 참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방식이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중국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디스를 날리게 됩니다. 여기에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이 수많은 중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팬데믹이 한풀 꺾이면서 중국에서 홍콩 마카오 왕래가 자유로워지자 한 중국인 유튜버가 항주를 출발, 홍콩을 여행하는 계획을 구독자들에게 알리고 홍콩 여행의 전 과정을 찍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홍콩에서 표준어를 쓰면 홍콩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댓글을 남기자 그녀는 과감하게 홍콩에서 하루 동안 표준어 쓰기 챌린지를 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영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먼저 그녀는 한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는데요. 사전에 홍콩 친구를 통해 이 호텔에서 이틀 묵을 경우 보증금은 500위엔, 한화로 약 9만 원이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체크인을 했다고 합니다. 对，一个晚上500，两天晚上就是1000块。 결국 돈이 부족한 그녀는 근처 환전소에 가서 돈을 바꾸게 됩니다. 我要换港币，多少钱可以吗？多少？800港币。我们不收零钱。 가게의 환율표에는 홍콩 돈 1달러당 인민폐 환전 비율은 0.86으로 써져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1대1의 비율로 환전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음료수를 파는 곳으로 가는데요. 听到了，但他没鸟我。 이번에는 점심을 먹으러 가게에 간 그녀는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충전하던 그녀에게 식당 주인은 충전은 안 된다면서 충전기를 뺄 것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신발 가게에 가서 친구와 신발을 고르던 그녀는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就你说出来都会觉得有点离谱的程度。我朋友在那试了3次双鞋，然后他相中其中一双，让那个店员把那一双的2个码找出来。那个店员跟他说你先把地下你试的那些鞋摆回去，我再给你拿你要的码。我朋友就乖乖的把这个鞋全都给他摆回鞋架上了。他试完了，并且拿着其中的一双鞋去买单。等他回来的时候，店员说让他把剩下的2双鞋装回盒子里摆好还给他。我就说大哥，我是服务员还是你是服务员啊？我来这儿我摆鞋，我要你干啥呢？然后他态度就变得特别好。 쇼핑을 마치고 기분이 나쁜 상태로 밥을 먹으러 간 그녀는 그곳에서 백발의 주인 할아버지가 자신이 광동어를 못 알아듣자 북경어로 천천히 말을 걸며 맵게 먹고 싶은 자신에게 고추기름을 직접 갖다 줘 그게 감동했다고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중국에서 뉴스로 보도되며 지금까지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은 현재 중국의 각종 플랫폼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영상마다 달리는 댓글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이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뉴스로 보도되며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광동어를 써도 어차피 그들은 우리가 본토에서 온 줄 알고 똑같이 무시할 거야. 나는 가게에 물 사러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날 경멸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어. 진짜로 완전 무시하네. 홍콩 사람들은 우리를 시골 촌놈으로 생각하나 봐. 우월감 진짜 쩌네. 우리 홍콩의 표준어를 널리 전파합시다. 식민 통치를 너무 오래 받아서 그래. 천천히 잘 보듬어 주자. 한 번은 홍콩의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거기 직원은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표준어를 못 알아듣던데 홍콩 사람들이 원래 좀 우호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갈수록 홍콩이 싫더라. 이해가 안 되네. 언어라는 것은 단지 소통의 도구일 뿐인데 왜 저렇게 무시할까? 나는 홍콩에서 매일 표준어를 써도 아무 일 없던데 홍콩 사람들 절반이 표준어 쓰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30일 중국은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들을 감시하는 홍콩 보안법을 시행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명의 홍콩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선전에 영향을 받은 다수의 중국인들은 홍콩 사람들에 대해 중국의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